안 돼! 놓아라! 진정하십시오. 이 손 놓으란 말이다! 보았느냐? 이것이 내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의 향기다. 내가 훔친 옥향합 속에 담긴 것은 명예가 아니라 내가 죽인 사람들의 원혼이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나라의 심장부인 중앙궁궐,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치장된 정전 마당은 바야흐로 향기의 바다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비의 탄신을 축하하는 연회가 베풀어지는 날, 오색 찬란한 비단 깃발이 봄바람에 나부끼고 수많은 관료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엄숙함보다는 기묘한 황홀경에 젖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중앙에 놓인 거대한 청자 향로에서는 보랏빛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고, 그 향기는 사람들의 뇌를 부드럽게 애무하며 근심과 걱정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향기를 100년의 향이라 불렀습니다. 한 번 맡으면 100년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이 신비로운 향료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현재 조향계의 정점에 선 여인 채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화려한 예복을 입고 왕비의 곁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명문가 서씨 집안의 정녀이자 천재, 조향사로 칭송받는 그녀의 등 뒤에서는 수많은 시기 어린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과연 그 가문의 재능이로다. 채령 아가씨가 만든 향은 가히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 아니더냐. 채령은 쏟아지는 찬탄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연회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왕비의 총애를 독점하여 천하 최고의 권세를 손에 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연회장 구석에서부터 서늘한 냉기가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처럼 자욱한 향기 사이를 뚫고 누더기를 걸친 한 여인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성문의 수비병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으나 여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압박감의 손 하나, 대지 못한 채 길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얼굴을 낡은 천으로 칭칭 감아 가리고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은은하면서도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냄새가 번져 나갔습니다. 여인은 연회장 한복판 100년의 향이 피어오르는 향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 고귀한 청자 향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편음이 음악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향로 속에 담겨 있던 숯과 향료가 바닥에 흩뿌려지며 매캐한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왕비는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채령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천한 몸이 이곳을 더럽히느냐? 채령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렸던 천을 한꺼풀씩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천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여인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천이 벗겨진 순간 연회장은 비명 섞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인의 왼쪽 얼굴은 불길이 핥고 지나간 듯 흉측한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진 피부는 고운 옷을 입은 채령의 얼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채령은 뒷걸음질을 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왕비마마, 속지 마시옵소서. 이 향기는 축복의 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전 제 어머니의 숨통을 조이고 제 얼굴을 앗아갔던 단사의 독향입니다. 채령아, 내 옷소매에 밴 그 비릿한 피 냄새를 이 향기로 감출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여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광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죽은 자가 무덤을 박차고 나와 내뱉는 고발과도 같았습니다. 왕비는 미간을 찌푸리며 채령과 화상 입은 여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채령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망발이냐. 저 여자는 미친 자다. 당장 끌어내어 목을 쳐라. 그러나 여인 설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흉측한 얼굴로도 당당하게 고개를 지켜들었습니다. 설아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 소리, 타들어가는 가구 냄새, 그리고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밀쳐내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까지. 채령아, 너와 내 어미는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내 이름과 내 재능을 훔쳐갔지. 하지만 너희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향기는 기억을 깨우는 법이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얼굴을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덮어버린 그날의 악취를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설아의 눈동자에는 증오보다 더 깊은 정의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오물과 악취가 진동하는 밑바닥 삶을 살며 오직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가장 향기로운 순간에 가장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향료처럼 말리고 다듬어 복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왕비는 설아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향취의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채령이 만든 임의적인 환상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맑게 깨우고 잊고 있던 본연의 감각을 일깨우는 진실의 향기였습니다. 왕비는 채령의 창백해진 얼굴에서 의구심을 읽어냈습니다. 멈춰라. 저 여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내 직접 확인하겠다. 조향사 채령은 답하라. 저 여인이 말하는 단사의 독향이란 무엇이냐? 왕비의 서늘한 질문에 채령은 대답하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설아가 살아있으리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다 죽었어야 할 그 진짜 정녀가 이제는 흉터난 얼굴을 훈장처럼 달고 나타나 자신의 목구멍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무너진 향로의 잔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계모와 채령이 자신을 불길 속으로 밀어넣으며 속삭였던 그 말들이 바람을 타고 돌아와 연회장을 휘감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비극적인 서사의 시작을 알리듯 10년 전 불타오르던 가문의 안채로 시공간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연회는 이제 가장 처절한 심판대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꽃향기가 아닌 설아의 흉터 위로 흐르는 진실의 향취의 숨을 죽였습니다. 설아는 채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이제 내가 누리는 그 가짜 향기의 제국을 내가 단 한 방울의 진실로 무너뜨려 주마. 조용하고도 강렬한 복수의 향기가 온 궁궐을 뒤덮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삼엄한 공기는 어느덧 10년 전 평화롭던 가문의 조향 작업실로 흩어집니다. 설아의 기억 속에서 가장 향기로웠던 그날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지독한 타는 냄새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15이었던 설아는 당대 최고의 조향사로 칭송받던 가주에 애지중지하는 정녀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도 수백 가지 약재의 배합을 맞추는 천부적인 감각을 지녔고, 어머니는 그런 딸의 손을 잡으며 늘 조향사의 마음가짐을 일깨워주곤 했습니다. 설아, 너의 손끝에서 나는 향기는 누군가의 아픔을 씻어주는 약이어야 한다. 사람을 홀리는 독이 되어서는 안 돼. 그날 오후 설아의 어머니는 가주가 궁으로 출두한 사이 원인 모를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안채의 공기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어머니의 방에서는 평소와 다른 비릿하고 무거운 향취가 배어 나왔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그 냄새가 독향임을 직감하고 방으로 뛰어들었으나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고통에 찬 어머니가 아니라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계모 한 씨였습니다. 한 씨의 손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 향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잦아들었고 계모는 마치 방 안의 먼지를 털어내듯 덤덤한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형님,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형님이 계시는 한 내 딸 채령이는 평생 서자 취급을 받으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테니까요. 가문의 향기는 이제 우리 채령이의 것이 될 겁니다. 설아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향해 몸을 던졌으나 계모의 부림을 받는 장정들에게 붙잡혀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계모는 설아의 눈앞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숨을 거두어갔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방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종이 창살을 타고 올라가 석가래를 핥았습니다. 붉은 화마가 안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을 때 계모는 겁에 질린 설아의 턱을 잡아 올리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너도 내 어미를 따라가거라. 그래야 이 집안의 비밀이 영원히 연기 속으로 사라질 테니 말이다. 계모는 설아를 불길이 가장 거센 구석으로 밀어넣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타오르는 나무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 속에서 설아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혀 비틀거렸습니다. 위를 올려다본 순간 불타는 대들보 조각이 설아의 얼굴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뺨에 극심한 통증이 강타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와 함께 설아는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꿈결처럼 들려오는 소리는 계모의 딸 채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채령은 불타는 안채 밖에서 어머니 한 씨의 손을 잡은 채 공포가 아닌 탐욕이 서린 눈으로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옥향합은 제 것인가요? 이제 제가 이 가문의 유일한 아가씨가 되는 거죠. 채령의 그 차가운 질문은 설아의 무의식 속에 갈고리처럼 박혔습니다. 설아는 죽어가는 의식 속에서도 어머니의 유품인 옥향합을 챙겨 달아나는 채령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개구멍을 통해 불길 속을 탈출했을 때 설아의 손에 남은 것은 타버린 솜의 조각과 일그러진 얼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설아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집을 빠져나온 설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계모가 미리 매수한 인신매매꾼들이었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설아는 도성 밖 가장 천한 곳의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나레이션은 이제 15소녀가 겪어야 했던 나락의 시간을 훑습니다. 매일같이 오물을 치우고 썩은 생선 대가리를 씻으며 설아는 자신의 이름과 지위를 빼앗긴 채 화상 입은 자 혹은 괴물이라 불리며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서도 설아의 코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냄새들 속에서 사람의 병증과 부패의 농도를 구별해내는 기묘한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밤마다 설아는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피고름이
흐르는 뺨을 움켜쥐고 다짐했습니다. 내 얼굴을 태운 것은 불길이지만 내 영혼을 태운 것은 너희들의 탐욕이다. 내가 다시 숨을 쉬는 이유는 너희가 누리는 그 가짜 향기를 가장 지독한 악취로 되돌려주기 위함이다. 설아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어둠 속에 묻었고 거울 대신 마음 속에 향로를 닦았습니다. 계모와 채령이 가문의 영광을 가로채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동안 설아는 밑바닥에서 원한의 향기를 정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흉측한 얼굴의 노비 소녀가 어떻게 전설적인 조향사 묵객의 눈에 띄게 되었는지, 그 신비롭고도 처절한 수련의 과정으로 시청자들을 이끕니다. 복수는 향기보다 천천히, 그러나 안개처럼 확실하게 채령의 목을 죄어올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타버린 얼굴과 지식여진 자존감을 안고 팔려간 곳은 도심 밖 버려진 시신들이 머무는 공동묘지 인근의 도살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피비린내와 오물, 그리고 죽음의 악취가 지배하는 지옥의 말단이었습니다. 설아는 매일같이 짐승의 내장을 씻고 바닥에 눌어붙은 검은 피를 닦아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사람들은 흉측한 화상 자국이 남은 그녀의 왼쪽 얼굴을 보며 침을 뱉거나 재수 없다며 발길질을 일삼았습니다. 이 괴물 같은 자야, 냄새나니까 저리 비켜.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질 때마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코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독한 악취들 사이에서 미세하게 갈라지는 냄새의 결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비린내는 원한 맺힌 짐승의 것이고, 저 썩은 내는 탐욕에 찌든 인간의 배설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구별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설아는 산더미처럼 쌓인 짐승의 뼈를 버리러 숲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쓰러져가는 초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초막 주위에는 기이하게도 백골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는 세상을 정화할 듯한 고결한 침향의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초막 안에는 백발을 산발한 채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는 노인 묵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궁에 금지된 향료를 관리하다 눈이 멀어 쫓겨난 전설의 조향사였습니다. 묵객은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설아가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흥미롭구나. 피비린내와 오물에 젖은 몸뚱이인데 그 중심에서 타버린 살점이 내뿜는 지독한 원한의 향기가 나다니. 얘야, 너는 죽음을 비비고 살면서도 왜 아직 숨을 쉬고 있느냐? 설아는 노인의 발치에 엎드려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억울해서 죽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을 훔치고 제 어머니를 죽인 자들의 목소리가 아직 제 귓가에 향기처럼 남아있어. 그것을 지우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묵객은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설아의 화상 입은 뺨을 더듬었습니다. 좋다. 원한은 가장 강력한 향료의 재료지. 하지만 기억해라. 남을 죽이는 향기는 너 자신도 태울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가장 더러운 것들 속에서 가장 향기로운 진실을 건져 올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날부터 설아의 지옥 같은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묵객은 설아에게 꽃향기를 맡게 하는 대신 썩어가는 시신의 살점과 병든 자의 고름, 그리고 죄인의 눈물 젖은 수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설아는 구역질을 참아가며 그 지독한 악취들을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스승님, 너무 괴롭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속이 뒤집힙니다. 묵객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참아라. 악취는 진실이 가공되기 전의 모습이다. 화려한 꽃향기는 사람을 속이지만 썩은 내는 숨길 수 없는 본질을 말해주지. 내 원수가 바르는 분내 뒤에 숨겨진 구더기, 끓는 사리를 읽으려면 너부터 이 냄새의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설하는 3년 동안 묵객의 가르침 아래 10,000가지의 악취를 분류하고 정제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악취 너머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이 냄새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에서는 비릿한 쇠 냄새가 났고 슬픔에 잠긴 자의 몸에서는 젖은 흙 냄새가 났습니다. 수련 5년째 되던 해, 묵객은 설아에게 작은 청자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의 숨결이라 부르는 향이다. 이 향을 맡은 자는 자신의 뇌 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기억을 강제로 토해내게 되지. 하지만 명심해라. 이 향을 피우는 순간 너의 과거 또한 연기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그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 설아는 주저없이 병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닌 서늘한 복수의 안개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타버린 그날부터 저는 이미 고통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불길을 그들에게 향기로 돌려줄 차례입니다. 묵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설아의 흉측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세상을 뒤바꾸고 화려한 권력의 위선을 단 한 방울의 향기로 무너뜨릴 유일한 존재가 될 것임을. 10년의 세월 동안 채령이 가짜 향기로 세상을 홀리는 동안 설아는 이름 없는 어둠 속에서 진실의 칼날을 조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향기는 이제 안개처럼 은밀하게 배신자들의 코끝을 향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묵객의 초막을 떠나 도심으로 돌아온 설아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성벽과 여전히 화려한 권세가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으나 설아의 가슴 속에 박힌 화인의 통증은 단 한순간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넝마 같은 옷을 걸친 채 도시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 모이는 뒷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매향할미라 불렀습니다. 굽은 등과 누더기 차림 때문에 노파로 오해받았으나 그녀가 내놓는 향료들은 그 어떤 비단 상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 기묘한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미, 우리 남편이 바람기가 도져서 밤마다 밖으로만 도는데 방법이 없겠소? 설아는 대답 대신 작은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눅눅한 흙내와 달큰한 꽃향기가 섞인 기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을 남편의 베개 밑에 두게나. 며칠 뒤면 그 사내의 코끝에서 죽은 짐승의 악취가 진동할 것이니 여인의 살냄새를 맡을 때마다 구역질이 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게야. 설아의 처방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줄을 섰고 매향할미의 명성은 은밀하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사람들의 쌈짓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통해 궁 내부의 소식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의 시녀 하나가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옷소매에서는 지독하게 달콤하면서도 머리를 찌르는 듯한 인위적인 향취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시녀의 손목을 잡고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이것은 자스민과 사향을 섞어 만든 향이로군. 그런데 끝맛이 비릿해.
마치 허물 타는 냄새 같구나. 시녀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머 할미, 그걸 어떻게 아셨소? 이건 요즘 왕비 마마께서 매일같이 피우시는 향이라오. 조향사 채령 아가씨가 마마의 두통을 씻어주기 위해 특별히 조제한 것이라던데. 신기하게도 마마께선 이 향만 피우면 눈동자가 풀린 채 멍하니 앉아 채령 아가씨의 말만 들으신다오. 설아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던 그 독향의 변주였습니다. 채령은 단순한 향기를 넘어 향기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이권을 챙기고 자신에게 방해되는 자들을 은밀하게 제거하는 독한 술수였습니다. 설아는 시녀에게 작은 약병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마마의 찬물에 몰래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나 향기에 가려진 진실의 악취를 맡게 해줄 것이니. 시녀가 떠난 뒤 설아는 홀로 어두운 방에 앉아 향로를 닦았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느꼈습니다. 채령이 쌓아 올린 화려한 명성의 성체는 사실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왕비의 눈을 가린 독향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채령아, 내가 바른 분내 뒤에서 썩어가는 위선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제 내가 세상에 내놓은 그 달콤한 향기가 어떻게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는지 보여주마. 설아는 거울 대신 물대야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취 속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자 진실을 밝힐 등불이었습니다. 때마침 곳곳에는 방문이 붙었습니다. 왕비의 두통을 씻어줄 새로운 조향사를 뽑는 경연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채령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획한 축제였으나 설아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목을 베기 위한 단두대로 보였습니다. 왕비의 처소 앞들에는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조향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비단옷을 떨쳐 입은 명문가의 이들부터 외국의 진귀한 향료를 들여온 거상들까지 저마다 화려한 향상자를 앞에 두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사한 풍경 속에서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잿빛 옷을 입은 설아의 등장은 그 자체로 구경거리였습니다. 저기 좀 봐. 어디서 저런 미친 거지가 들어온 거야? 주변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설아의 귓가를 스쳤으나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삿갓 밑으로 보이는 그녀의 입가에는 오히려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향기란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연에서 길러내는 것임을 저들은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연의 심사위원석 중앙에는 채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설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채령의 눈길이 설아의 누더기 옷에 닿았을 때 그녀는 불쾌한 듯 코를 감싸 쥐었습니다. 심사관, 저런 천한 자가 어찌 신성한 경연에 발을 들였느냐. 당장 끌어내라. 채령의 서슬퍼런 명령에 관원들이 움직이려던 찰나 설아가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흉측한 화상 자국이 들어자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목소리는 그 비명보다 더 단단하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향기는 눈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코와 마음으로 맡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조향사 채령께서는 겉모습이 흉하다 하여 향기조차 맡아보지 않고 내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녕 이 가문의 법도입니까? 그 가문의 이름이 언급되자 채령의 눈동자가
일순간 경련했습니다. 왕비 또한 흥미로운 듯 설아를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그만하라. 조향사라면 오직 향기로만 말해야 하는 법. 저 여인에게도 기회를 주어라.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조향사들이 진귀한 재료를 태우며 화려한 향기를 뽐낼 때 설아는 오직 작은 흙단지 하나만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미리 준비해온 정체 모를 가루를 넣고 아주 미세한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거지일 뿐이라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앞들의 공기가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꽃향기도 나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 비가 내린 뒤에 젖은 흙내음 같기도 했고,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속에서 나던 포근한 향 같기도 했습니다. 향기가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변했습니다. 비웃던 이들은 입을 다물었고 심사위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향기는 사람들의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내 머리를 빗겨주실 때 나던 그 냄새로구나. 어찌 이리도 사무치게 그리운 향이 난단 말이냐. 채령은 공포에 질려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향기의 배합, 이 섬세한 정취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이 10년 전 불길 속에 밀어넣었던 그 아이만이 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설아를 쳐다보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죽었어. 설아는 떨고 있는 채령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향기는 사람을 속이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의 향기겠지만 죄를 지은 자에게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법이지요. 경연의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왕비는 설아를 새로운 전담 조향사로 임명했고, 채령은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설아는 중심부로 들어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경연의 승리 이후 설아는 궁 내의 비밀 조향 처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왕비의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된 그녀의 처소에는 매일같이 진귀한 향재들이 상자째로 배달되었지만 설아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채령의 집무실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채령이 불길 속에서 훔쳐간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 옥향합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령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설아의 화상 입은 얼굴을 볼 때마다 10년 전의 환영이 살아나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설아를 제거하기 위해 사병들을 불렀고 밤마다 설아의 처소 주변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이미 향기로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설아는 잠든 시종들의 코끝에 향을 살짝 흘려보낸 뒤 그림자처럼 집무실에 잠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는 것은 바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옥향합이었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손으로 향합을 열자 채령이 10년 동안 자신의 공인 양써왔던 비전 향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차가운 옥 속에 갇혀있던 어머니의 눈물을 제가 이제야 만집니다. 설아는 향합 바닥을 조심스럽게 긁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채령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검은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계모 한 씨의 독향 성분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가루를 챙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단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채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여기 있느냐? 채령이 자객들을 대동하고 덮쳤습니다. 설아는 향압을 품에 안고 창문을 통해 몸을 날렸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아나는 설아의 뒤로 자객들이 뒤쫓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순간 설아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허공에 뿌렸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면 숨을 멈추어라. 설아가 뿌린 가루가 빗물에 닿자 순식간에 자욱한 청색 연기로 변했습니다. 자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해치는 독이 아니라 평생 잊고 싶었던 공포의 기억을 눈앞에 환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은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제풀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무사히 처소로 돌아온 설아는 이제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탄신 연회, 그날은 채령이 평생 쌓아 올린 가짜 제국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설아는 옥향합에서 찾아낸 독향 성분을 바탕으로 기억 소환의 향을 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향은 평소에는 향기로운 꽃내음이 나지만 특정한 소리나 온도가 가해지면 뇌 속에 억눌린 기억을 강제로 폭발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채령아, 너는 이 옥향합이 내 권력의 상징이라 믿었겠지.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죄악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밤을 지새우며 향료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흉터난 얼굴 위로 촛불이 일렁였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이제 단 한 방울의 향기로 응축되어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연회가 열리는 날, 광장은 다시 한번 화려한 향기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수백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수놓고 악공들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채령은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오늘 설아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향로에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설아가 이미 그 향로의 성분을 자신의 기억 소환의 향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점입니다. 연회가 무르익고 채령이 자신만만하게 향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감미로운 꽃향기가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채령의 재능에 찬사를 보냈고 왕비 역시 눈을 감고 향취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설아가 품속에서 작은 은방울을 꺼내 가볍게 흔드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랑 하는 맑은 소리가 진동하자 향로에서 피어오던 연기가 갑자기 붉은 빛으로 변하며 연회장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가문을 태웠던 그 뜨거운 화마의 기운과 어머니의 마지막 신음 소리가 환청이 되어 사람들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머나, 이 탄 냄새는 무엇이냐? 내 눈앞에 불길이 보인다. 왕비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불길을 피하려 우왕좌왕했고 그 중심에서 채령과 계모 한 씨는 극심한 환각에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설아가 조제한 향기가 그들의 뇌 속 깊숙이 숨겨둔 죄책감과 공포를 강제로 끄집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오지마, 죽었잖아, 불타 죽었잖아. 계모 한 씨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 10년 전 불타는 안채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설아 어머니의 형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채령 역시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내가 안 그랬어. 어머니가 시킨 거야. 옥향 한만 주면 아가씨로 만들어준다고 했단 말이야. 채령의 입에서 10년 전에 추악한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그 생생한 자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왕비는 분노로 몸을 떨며 채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살인을 저지르고 내 눈을 속여 이 자리에 앉으려 했느냐. 설아는 연기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채령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흉측한 화상, 자국이 붉은 조명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설아는 공포에 질린 채령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채령아, 보느냐? 이것이 내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의 향기다. 내가 훔친 옥향합 속에 담긴 것은 명예가 아니라 내가 죽인 사람들의 원혼이었다. 설아는 채령의 소매를 획 낚아챘습니다. 그 안에서 설아가 미리 장치해둔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향의 가루와 조작된 문서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 앞에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여보라, 저들을 당장 압송하라.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왕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쳐 비명을 지르는 채령과 한씨를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채령은 끌려가는 와중에도 바닥에 떨어진 옥향합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설아가 그 위를 차갑게 밟아 으스러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옥 파편 위로 10년의 원한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연회장의 붉은 연기는 서서히 걷히고 대신 설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고결한 침향의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진혼의 향기이자 핍박받던 자가 마침내 쟁취한 정의의 향기였습니다. 밤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채령과 계모 한씨가 끌려나간 마당에는 깨진 옥향합 조각들만이 달빛을 받아 처량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충격과 배신감에 잠시 몸을 떨었으나 이내 설아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정중히 맞잡았습니다. 설아라 하였느냐.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내 이름을 되찾고 정식 조향사로 임명하겠다. 내 곁에 머물며 이 나라의 향기를 지켜다오.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단숨에 최고의 지위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릴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설아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천천히 왕비의 손을 놓고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왕비 마마, 소신이 10년 동안 악취를 견디며 숨을 쉰 것은 벼슬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향기로 가려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았으니 소신이 할 일은 다 하였습니다. 왕비는 안타까운 듯 다시 물었습니다. 의원들을 시켜 내 얼굴의 화상 자국도 고쳐주마. 예전의 고운 얼굴로 돌아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설아는 자신의 일그러진 왼쪽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맑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흉터는 저를 죽이려 했던 불길의 흔적이 아니라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얼굴로 사람들의 아픈 냄새를 맡았고 이 흉터 덕분에 가식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얼굴을 사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설아는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약방을 짓는 데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관복 대신
다시 낡은 무명옷을 걸치고 삿갓을 손에 쥐었습니다. 중심가를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밖 스승의 초막으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꽃들 사이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그녀의 코끝에는 증오의 비린내도 복수의 매캐한 연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이 싹트는 정직한 대지의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이제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향기를 맡기 위해 코를 킁킁거리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채령의 향기는 화려했으나 썩은 내를 풍겼고 설아의 흉터는 흉했으나 고결한 향취를 내뿜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향로에는 지금 어떤 향료가 타고 있습니까? 설아는 다시 사람들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향할미가 아닌 향 고치는 여인이라 불렸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 당당하게 웃으며 향료를 정제하는 그녀의 주변에는 늘 억울한 사람들과 아픈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독이 아닌 약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역사의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은은한 향기에 섞여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얼굴을 훼손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영혼에서 나는 진실한 향기만큼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여인 설아.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